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얘가 회사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러는 거죠. 지분율 100%로 하지 말고 제가 90%, 그 다음에 10%를 딴 놈한테 일단 갖게 하는 거죠. 신탁 약정 체결하고 명의신탁이요. 요새는 1인 회사 설립, 상법하신 분들, 요새는 1인 회사 설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인 회사 설립이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90년대에는 1인 회사 설립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건 뭐 1인 회사 설립을 막아놓으니, 그러니까 아주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90%를 갖고 있죠? 근데 법인 설립 시 과점주 주면 세금 내야 안 내요? 이거 간주취득이 돼. 이거 법인이 내는 거 말고 간주취득으로 내는 거 내야 안 내요? 법인 설립 시에 방금 했는데 안 내죠? 그럼 제가 이런 빌린 놈이야. 얘가 나중에 하도 부탁해가지고 그래 우리 딸 시집 갈 때 집안채 해준대. 그런 약속 받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이 10%에 대한 경영권 누가 행사할까요? 맡긴 놈이 그럼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제 보세요. 한 7, 8년 지났어. 한 10년 지났어. 제적기간 다 만약에 뭐 일정 기간 지났다고 치고 제적기간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갖고 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90%에서 100%가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도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거예요. 신탁 복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지분율이 10% 늘었잖아. 그럼 증가분 10%가 과세 대상이냐 이 문제예요. 자, 그 수탁자가 사실상의 처분권은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가 100%였다는 거죠. 대표가. 그런데 설립시니까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환원에서 오는 10%에 대한 부분은 취득으로 봐서 과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과점주지의 문제였죠? 자, 이제 여기 과표가 뭐라고요? 과표가 뭐라고요? 과표요. 과세 표준. 이 부동산 등 가액의 뭐다? 뭐 전체분 지분율이든 아니면 증가분 지분율이든 지분율을 곱한 게 과표고 세율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 가액의 지분율을 때리는 건데 여긴 전체분, 여긴 증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 가액의 지분율이죠? 과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 등을 부동산 신탁을 걸어. 이제 소유권 어디로 넘어가요? 신탁회사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가액이 한 300억에서 한 8억으로 떨어져, 10억으로 떨어져. 그렇게 해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그때 과표에 네가 신탁 맡겨놓은 거 있지? 그거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갖고 있더라도 과표에는 포함. 그걸 법규정에 넣습니다. 그걸 법규정에 넣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는. 해서 지금 그런 부분 문제 자, 조금 더 가봅니다. 이제 보세요. 과점주주는 한 사람으로 따져요? 특수한 개인 포함해서 집단성으로 따져요? 특수한 개인 포함해서 집단성으로 따지죠? 그러면 이 전체분이든 증가분 있죠? 이것도 집단성으로 판단한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갑을병이 4대 4대 2로 갖고 있어. 갑을병이 4대 4대 2로 갖고 있어. 특수한 개인이야, 다 주자고 포함해서. 4대 4대 2. 그런데 4대 4대 2를 5대 2대 3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분 증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전 집단성으로 따지면. 그러나 개별적으로 따질 때는 갑이 아까 4였는데 5 해서 1 정도 증가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러니까 개별 가점주주 개개로 보면 증가분이 등장하지만 근데 특수한 개인을 포함한 집단성 기준으로 보면 증가분이 없죠. 근데 뭘로 판단한다? 집단성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집단성으로 합쳐가지고 증가분이 있어야지 증가분이지 집단성은 증가분이 없는데 과점주주 내부 간에 증감이 일어나는 거 그 부분 갖고 따지진 않는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송이 걸린 게 뭐가 있었냐면 좋다. 과점주주는 집단성간으로 따지는데 그게 과점주주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갑을병이 다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가 이슈가 됐냐면 한 놈이 80%인데
지분이 하나도 없는 자한테 80% 다 증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과점주주인데 특수관계인은 맞는데 주주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80%를 넘겨준 거야. 그러면 그 집단성에 대한 부분은 과점주주, 그러니까 주주 간에만 적용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주주가 아닌 자도 포함해서 그걸 따질 거냐가 이슈가 돼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근데 대법원에선 그거라고 달리 볼 이유 없다. 주주가 아니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집단성으로 따지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증가분이 없다. 왜? 80에서 그대로 80이니까. 따라서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 대상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특수관계인 따질 때요. 이 특수관계인 따질 때 우리가 이제 1차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저 특수관계인에 대한 건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법학 할 때 국세기본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세히 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혹은 지방세법의 특수관계인 요건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 지방세가 국세를 거의 카피하다 카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재부에 있는 세제실 그 규모하고 행안부에 있는 그 지방세 파트에 있는 그 규모는 게임이 안 돼요. 지방세 담당하는 그쪽은 거의 구멍가게고 그 기재부의 이 국세 파트는 거의 대기업이죠. 규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국세 거 쫓아가야지. 근데 가끔은 보면 뭐 자기네들도 곤조가 있는지 약간 살짝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세 거를 이렇게 보고 우리도 걔네들 바꿨네? 우리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4, 5년씩 늦어요. 국세 거 나오면 연구해서 내놓고 그리고 한 1, 2년 준비했다 시행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친족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임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 연관관계 있죠. 근데 임직원하고요. 그 뭐가 들어가 있냐? 생계를 같이 하는 그 생계 요건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 국세는 같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계 요건. 그러면 보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방세법의 간주취득하에 요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의 생계 요건은 다 삭제를 합니다. 다 삭제를 해요. 왜 그러냐?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아까 개별적 주주 기준으로 증감을 따진다 그랬어요? 집단성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집단성으로 따진다 그랬죠. 근데 생계 요건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은 다 삭제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살게끔 잠깐 들어오라고 해요. 특수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같이 살게끔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과점주주 간 특수관계인에 넣어가지고 집단성으로 증가분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뭐죠? 그 행안부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그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체크를 하지 그 옛날 거를 실제 가갖고 실사해가지고 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생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끌고 와가지고 살았다고 주장하고 생계가 필요 없을 때는 나갔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과점주주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최근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세 이거 관련된 규정을 지금 지방세 기본법에는 아직도 생계요건이 있어요. 근데 지방세법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특수관계인 따질 때 생계요건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해야지 그 같이 먹고 살고 지들끼리 왜냐면 이게 연대 납세물 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이게 연대 납세물을 집니다. 왜냐면 아까 집단성인데 갑을병이라고 그러면 갑분 필리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을병이 갑것까지 책임지게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생계 요건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기가 어렵고 법원이 입증하기 어려운 거를 들어줄 리 없으니까 과세관청이 자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빼버렸죠. 승질나니까 생계 요건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단해 막 그랬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법인세래, 그 취득세 규정의 거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교재 내용 좀 봐가면서 좀 살 붙일 거 있으면 살을 좀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